자, 하나 물어보자. 전기가 뭘까? 전기. 응? 전기. 전기. 응?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갈 거야. 그래야지 요 파트 들어갔을 때 안 헷갈려. 그리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전기가 뭘까? 전기. 응? 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 몰라. 자, 전기는 전하를 전기라고 그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그러면 뭐야? 전기가 움직이는 거잖아.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맞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흐르지가 않아. 왜? 설탕물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거든. 근데 소금물은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왜? 소금물에는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 전하들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전하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는 전하야. 맞죠? 그러면 이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인데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자는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맞지? 우리 그 원소 주기성 할 때 했잖아, 이거. 기억나? 자,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양성자를 P, 중성자를 N, 전자를 E라고 해. 이때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를 봤을 때 전하량의 비를 보게 되면은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는 똑같아.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전기의 근원은 뭐다? 양성자.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의 근원은 전자.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치? 원자가 만약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럼 우리 원자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부를까? 양이온. 그치? 양이온. 어떤 원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러면 원자라고 안 해. 음이온이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다시 말해서 자, 그 원자에게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그 전자 수가 같거든. 그러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어떤 물질은 막 전기가 흐른데 어떤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그 왜?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1이라고 할게요. 그 양성자가 11개니까 얘는 뭐야? 나트륨이 되겠지? 그러면은 나트륨은 K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L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고 마지막 M 껍질에 전자가 1개가 있거든. 이 전자를 마이너스 띄고 있는 이 전자를 원자 핵이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을 때 이 원자 핵에 의해서 이 전자들은 원자 핵의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속박되어 있다라고 그래. 있지? 속박되어 있다.
속박된 전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전자가 11개니까 우리가 전자 배치 봤을 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는 몇 쪽의 전자 배치야? 몇 쪽의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해? 응? 18쪽이잖아,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다시 말해서 전자가 먼저 보는 2번 헬륨 2개, 그다음에 네온 10개, 아르곤 18개야. 그러니까 2개, 10개, 18개가 됐을 때 안정하지.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11개거든. 요 체외각 전자는 이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알지? 그래서 얘는 10개가 돼야지 안정하니까 이 체외각 전자 1개를 나트륨은 쉽게 내보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이게 원자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자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얘가 무슨 전자가 되냐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알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 얘가 자유전자가 됐어. 그러면서 이 나트륨은 뭐가 돼버린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트륨, 자, 중성인 나트륨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됐네? 왜? 속박되지 않는 자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질에서 그 물질이 전기를 띠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입니다.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치?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를 띈단 말이야.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산화원은 했죠.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원 했잖아. 금속이 전자를 내놓으면 그게 자유전자잖아요.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돼. 자, 비금속이 밖에서 전자를 받았어. 그럼 이 비금속 원자는 뭐가 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이 전기를 띠는 이유는 전자의 이동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도선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 알지? 도체로 이루어진 도선은 얘가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도체에는 자,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전기를 띠는 이유는 전자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는 바로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랬을 때 이 전자가 도선의 단면적을 흐를 때 갖는 전하량의 크기가 있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어떤 도선이 있어. 그 도선의 단면적에 전자들이 막 이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이 단면적에 흐르는 전자들이 갖는 전체 전하량의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를 거야? 응? 얘를 전류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전류야. 전류. 그래서 전류가 세다. 그럼 이게 뭐야? 도선의 단면적에 전자들이 더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량이 크다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전류가 된다. 전류. 그래서 우리가 전기하게 되려면 전류 전압 저항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 계속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 용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들 풀 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전류라고 그래. 전류. 알지? 그래서 전류는 도선의 단면적을 흐르는 전자들의 전하량의 크기를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거든. 그래서 1암페어는 1초 동안 그
그 도선의 단면적에 흐르는 전자들이 가지는 전체 전하량의 크기가 1쿨롱일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한 개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쿨롱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지나간다는 얘기겠지? 이게 바로 1A라는 전류의 세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 전류의 세기는 시간분의 전하량 Q. 그렇지? 그래서 자, Q는 IT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러니까 어떤 도선에 10A의 전류를 5초 동안 흘려줬단 말이야. 5초 동안 흘려줬어. 그럼 전하량은 얼마니? 10A 곱하기 5초. 그러면은 50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간 거야. 전기의 크기가 지나간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전류입니다. 알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전류부터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는 언제 배웠냐면 중2 때 배운 거야. 중2 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중2, 2단원이 전기, 자기야. 우리 자기장까지 해야 돼. 아니야. 몰라. 시간 되면 자기장하고 아마 전기에서 끝날 것 같아. 전기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기장, 자기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자, 왜냐면 전기하고 자기는 똑같아.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 자, 어떤 자기장 있잖아? 거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전기가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가 막 전기 발전할 때 그 자기장의 변화를 줘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발전이야. 우리가 지금 할 부분이 발전이거든. 이제 그런 거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막, 이거 혹시 기억나, 이거? 근데, 이거 할 거, 이거. 이거 할 거, 이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막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자기장의 방향 막 찾고,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막 할 거야. 자, 전류는, 자, 뭐냐면, 도선을 지나는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전압이라는 것이 있어. 전압. 자, 우리가 이제 V라고 하지. V. 자, 볼티지인데 단위도 볼티지야. 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자, 또는 압력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압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압이 셀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더 잘 흘러요. 전압이 작을수록 전류는 약하게 흐르는 거야. 됐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전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기는? 전기의 발생, 전기의 이동은 무조건 뭐야? 전자야, 전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얘는 전자를 흐르게 하는 힘, 압력이 바로 전압이란 말이야. 근데 전자는 입자잖아. 그치? 그럼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자, 이 전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전자가 많은 곳에서 자, 적은 곳으로 전자는 이동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을 때 전자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럼 요 높이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 흐르겠지. 그치? 이 높이 차이가 바로 전압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여기가 전자가 많잖아. 그치? 자, 우리가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위치가 높은 곳에서 위치가 낮은 곳으로. 알지? 그래서 그 위치가 높은 곳,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진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자,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는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힘을 줘야지 올라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간단 말이야. 이때 높은 위치에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높은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 위치 에너지. 그럼 위치 에너지,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야. 그 위치 에너지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체는 움직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자랑 똑같이 대입해보자 말이야. 그 여기가 전자가 많아. 높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전자들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한 줄 알아? 전이라고 그래, 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전이란 표현. 이것이 뭐냐면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공이 굴러갈 때 이 경사의 기울기가 클수록,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이 높이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되니? 더 잘 흐르지. 그럼 여기에도 전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전이가 있을 거야. 맞니? 그랬을 때 이 두 지점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전이차가 바로 뭐가 된다? 전압의 세기가 된다. 알겠니? 이게 바로 전압이야. 전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측정할 때는 두 지점의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잖아. 전이 차이. 그러니까 두 지점을 연결해야 돼. 전압을 측정하려면. 병렬이야. 자, 전류는 도선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자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계는 뭐야? 직렬로 연결하는 거야. 직렬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압이 뭐다? 두 지점의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전이 차이가 전압의 세기야. 알겠지? 그래서 전이차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야. 전이차에. 그래서 이 전이차가 클수록 전압이 세고요. 전류가 클 겁니다. 그래서 전이차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자, 전류의 세기도 같이 비례하겠죠. 그래서 V와 I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 맞니? 자, 여기가 이제 자, 전압이야. 전압. 자, 여기가 이해됐지? 확실히 이해돼야 돼. 이해돼야 돼.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뭘로 쓴다? V, 볼트. 그래서 우리가 뭐 220볼트 막 이렇게 쓰잖아. 그치?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볼트라는 단위 쓸 거야. 자, 전류했고 전압했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 저항. R. resistance. 저항. 자, resistance를 불어로 얘기하면 뭐야? resistance. 있잖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막,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했던 것들이 resistance잖아.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입니다. 알겠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 자, 그러면 근데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흐름이야? 전자의 흐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항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바로 저항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게 저항이다. 자, 그럼 이제 저항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도선이 있어. 도선. 자, M대가지 전자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알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 거야.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전자야. 그러면 이 전자를 전압이 밀 겁니다. 그래서 밀 거예요.
그러면 밀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동할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뒤에서 전압이 미니까 전자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좁아진 도선을 지나가야 돼요. 자, M대가리 머리 끼지. 자, 지나가기 쉽니 어렵니? 그치? 그래서, 자, 저항은 이 도선의 단면적과 비례해요, 반비례? 단면적과 반비례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이 상태로 해서 여기까지만 좁아졌다면 여기까지만 전자의 흐름이 방해받는 거야. 근데 이게 쭉 길어. 그 M대가리는 계속해서 껴가지고 어떻게 돼? 계속 못 지나가. 그럼 그 다음에 M대가리는 얘가 지나가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지나가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계속 끼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럼 그 뒤에 전자도 어떻게 돼? 천천히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단면적하고는 반비례하지만 요 도선의 길이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길수록 전체 전자의 흐름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하고는 비례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아빠랑 우리 가족끼리 이제 야외 이제 주말에 놀러 갔어.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공사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막 그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차들이 4차선을 지나가야 될 것이 2차선밖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되니? 뒤에 차들이 정체되지. 그러니까 단면적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 차들을 전자라고 생각하잔 말이야. 고속도로를 도선이라고 하고 4차선이 2차선 줄어들었어. 그럼 뒤에 이제 요 2차선으로 이제 두 개 차선이 없어지니까 이 두 개 차선을 지나가는 전자 수가 줄어들잖아. 자동차 수가 줄어드니까 뒤에 계속 정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로하는 공사 구간이 한 뭐 100m야. 100m 지나면 다시 4차선이 돼. 그럼 그건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그 뻥뻥 뚫리잖아. 근데 이 공사 구간이 1km야.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정체 구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크고 길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항 R은 단면적 서피스 에리아 L, 길이, 랭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저항식이다. 알지?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바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게. 이게 바로 이제 저항이야, 저항. 그래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V에서 자, I와 R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맞니? 그쵸? 자, 같은 저항이라면 V하고 I는 뭐예요? 비례 관계 성립이 돼요. 그치? 그래서 뒤에 미는 힘이 클수록 어떻게 돼? 더 잘 지나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 V는 IR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 자, 이걸 무슨 공식이라고 그래?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야. 옴의 공식. 이게 옴의 공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100V 전압인데 100V 전압을 도선에다가 했어. 근데 도선의 저항이 이 옴이래요. 자, 저항의 단위는 옴이야. 옴. 옴이라고 그러고 옴. 알겠지? 자, 그러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야? 50A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V는 IR이라는 이 옴의 공식을 가지고서 자,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정리 잘 해도.
계속 V는 I야. 이 공식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에는 이 공식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식들을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데 사용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기도 들어가자. 자, 자기입니다. 알죠? 근데 전기하고 자기는요, 같아요.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전기하고 자기는 같대. 자, 우리가 자기력이라는 거는 자석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N극 길이는 서로 밀어내는 뭐가 나타나? 청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는 같은 S극 길이, 그치? 자, 이번에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자, 여기에는 서로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자성을 띤 물체, 자성을 띤 물체가 바로 자석이거든. 그래서 그럼 자성은 뭐냐? 바로 N극, S극의 성질을 자성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자석 간의 힘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자석은 어쨌든 얘를 쪼개봐. 자, 이 자석의 특징이 뭔지 알아? N극, S극이지. 반쪽이에요. 그러면 반쪽이면 여기도 N극, S극이 돼요. 자, 또 쪼개면 어떻게 돼요? NS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석을 쪼개면은 이걸 두 개로 쪼갰어. 이렇게 쪼개면 이게 NS가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쪼개면 어떻게 돼? 또 한쪽은 N극, S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쪼개고 계속 쪼개다 보면 뭐가 나올까? 원자가 나옵니다. 맞니? 그치? 그러면 원자 안에서 원자는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치? 자,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N극, S극의 자성, 저 N극, S극끼리 서로 잡아당 인력, 자, 같은 N극끼리, 같은 S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 자, 이러한 자기력의 원인은 뭐다? 바로 전기에 의한 거다. 전기에 의한 거다. 알겠지? 왜냐면 이 쪼개면 결국 마지막 원자로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자 핵의 플러스 전기는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치? 원자 중심에 원자 핵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얘네들은 파동치면서 운동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 뭐야? 전자에서, 아니 원자 안에서는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움직이는 이 전자는 말이야, 어떤 놈은 이렇게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어떤 전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운동하잖아. 그 공전운동하는 지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 자전도 해. 그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 근데 전자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 다 자전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전자 스핀이라고 해. 전자 스핀. 이제 전자 스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막 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주위에, 자, 이게 돌다 보니까 이 주변 공간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 돌다 보면 마이너스 띄고 있는 게 이렇게 돌잖아. 그 돌다 보면 이 주위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요 주위에도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들에 의한 전기장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 서로 밀어냅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들의 전기장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니까 끌어당겨요. 즉, 얘네들은 모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자들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거야. 그게 자석의 청력이야. 자석끼리 미는 힘이 되고. 알지? 자, 얘네들은 요 자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속의 전자들이 그 도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라서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인력이 생겨.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전기다. 전기 이꼴 자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같이 놓고 보냐?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다 자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자석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강자성체고, 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우리가 철이야, 철. 철과 니켈이야. 그래서 철이나 니켈 같은 데 보면 이 전자들이, 자, 이 전자들이 이루고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자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철과 니켈이야. 알겠지? 자, 알루미늄은 금속이지만은, 자, 금속이 자석 되는 건 아니다. 알루미늄도 철과 같은 금속이지만은 얘는 자석이 안 붙어요. 자석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자성체는 아니야. 강자성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철과 니켈은 우리 지구 내핵과 외핵을 이루고 있잖아. 자, 공존하지. 자전하잖아. 그 외핵이 액체니까는 철, 니켈이 움직이네? 그래서 얘네들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인데 회전하니까 얘네들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 크게 증폭이 된단 말이야. 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전류가 발생이 돼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또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외핵에 있는 철, 니켈에서 이 자성이 자기장이 생겨. 거기에 또 전류가 흘러. 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생겨. 그러니까 결국 자기장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 뭐가 만들어진다?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그래. 다이나모 이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자석과 전기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는 같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중2 때 배운 거야. 중2 때. 중2 때.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거. 자, 엄지는 직선 방향이에요. 내 손가락은 감기는 방향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요렇게 이제 직선 도선이 있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면은 직선이 요거지? 그럼 나머지 4개 감기는 게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럼 자기장은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런 원통이야. 자, 원통에 이렇게 있잖아. 원형 코일을 감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면은 감기는 것이 이 전류가 감기잖아요. 그럼 여기 내 손가락이 감기는 거야. 자, 이렇게 감겨요. 그럼 엄지가 뭐야? 자기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우리가 중2 때 배운 거야. 중2 때.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자, 이 자기장은 있잖아. N극에서 S극이 되는 거예요. N극에서 S극. 그런데 이 원통이, 자, 이 원통이 철과 같은
아주 강한 자성체라고 해보잔 말이야. 철과 같은 강한 자성, 강자성체야. 그래서 가성체에다가 이 코일을 감았어. 전류를 흘려줬어. 그랬더니 자기장이 발생이 돼. 그래서 얘는 자석이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철은 뭐가 됐니? 자석이 됐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전자석이라고 그래. 전자석. 그럼 이 전자석 어디서 나오냐? 우리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전압의 세기가 수백만 볼트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전압은 얼마니? 220볼트잖아. 그럼 그 수백만 볼트의 전압을 220볼트로 계속 전압을 바꿔줘야 되죠. 변압기에 사용이 돼, 거기. 변압기에 우리가 전자석이 사용이 돼. 그래서 변압기 나와. 이때 전자석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나온단 말이야.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 이번 자석을 갖다 놨어. 자, 그 자석을 갖다 놓으면 거기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이 자기장에 변화를 줄 거예요. 자기장이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럼 변화를 주면은 뭐가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발생된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이 유도된 전류를 만드는 과정,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자, 이 만드는 장치가 뭐다? 발전기. 우리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그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그 전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전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발전이라는 거야, 발전. 그 주 목적은 요건데 이 두 개가 같이 사용이 된다. 그 전기를 만들었잖아, 발전소에서. 요걸 이용해서, 그치? 발전기 이용해서 만들었어. 근데 우리 가정에서 이때는 이제 막 수백만 볼트야. 저렇게 수백만 킬로볼트라고 그래. 수백만 킬로볼트.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압이 만들어져. 근데 우리가 가정에는 어떻게 된다? 220볼트 쓰거든. 그 이 전압을 바꿔줘야 돼. 바꾸는 장치가 변압기야. 이때 변압기는 전자석을 이용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얘는 우리가 중2 때 배운 거고, 얘는 중3 때 배운 거야. 기억 안 나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된다. 알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발전부터 시작해서, 자, 요거 해서 유도 전류 해서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런 발전 변압기, 여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거야, 계산하기.